안녕하세요. 지난 시간 싱가포르의 떠오르는 5성급 리조트인 오아시아 리조트 센토사에 대해 소개한 동원입니다. 오늘은 싱가포르의 관광지, 즐길거리 폴더를 함께 열어볼게요. 싱가포르는 잘 발달된 도시 인프라와 여러 문화권의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는 지역적 특성, 그리고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개발된 다양한 어트랙션 덕분에 볼거리, 즐길거리가 굉장히 다양하고 다채롭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각종 테마파크는 물론 아름다운 해변을 보유하고 있는 본격 관광단지 센토사 섬, 머라이언 파크, 마리나 베이 샌즈 등 싱가포르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가득한 마리나 베이, 싱가포르의 역사와 문화, 현재를 맡고 있는 시내 지역, 그리고 다양한 야생동물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만다이 지역까지 정말 많은 관광지 중에 꼭 가봐야 하는 곳만을 엄선했으니까요. 도움이 되는 싱가포르 여행 정보 얻어가시면 좋겠네요. 먼저 오아시아 리조트 센토사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루지 앤 스카이라이드를 소개해드릴게요. 유니버셜 스튜디오와 함께 리조트에서 가장 가까운 어트랙션이 바로 이곳인데요. 리조트와 약 450m 떨어진 거리라서 도보로도 이동이 가능합니다.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은 리조트 바로 앞에 있는 모노레일, 센토사 익스프레스를 이용하는 겁니다. 임비아 스테이션에서 바로 다음 정류장인 비치 스테이션역에 내려 3분 정도 걸어가면 입구를 볼 수 있어요. 루지는 일종의 무동력 카트로 바퀴와 핸드브레이크가 달린 썰매를 타고 경사진 언덕을 빠르게 내려오는 어트랙션입니다. 루지 특유의 스릴과 함께 센토사 섬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며 달릴 수 있어서 하루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곳이고요. 싱가포르를 대표하는 즐길거리로 우리나라 여행객들에게도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여러 번 탑승이 가능하지만 탑승 횟수에 따라 요금이 달라요. 하나투어 홈페이지 기준으로 3회권의 가격은 약 3만원대, 4회권의 가격은 약 4만원 정도에 형성되어 있는데요. 3회권과 4회권의 가격 차이가 약 4,000원 정도로 크지 않지만 3회권은 탑승을 시작하면서 연속으로 남은 횟수를 탑승해야 하는 반면에 4회권은 오후 4시 전까지라면 다른 시간대를 선택해 나누어서도 탑승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구매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루지 앤 스카이라이드에서 섬의 왼쪽으로 좀 더 들어가면 센토사의 많은 해변 중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알려진 실로소 비치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센토사 익스프레스의 종점인 비치 스테이션역에서 약 10분 정도 걸어가면 만날 수 있어요. 사람이 많은 센토사 섬 안에서도 비교적 한적한 편이라서 해변에는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과 바들이 모여 있어 동남아 휴양지의 느낌을 만끽하기에 좋습니다. 항구 도시의 모습을 가진 싱가포르 안에서도 이런 해변은 오직 센토사에서만 볼 수 있기 때문에 관광객들은 물론 현지인들도 주말이면 많이 찾는 곳이라고 하네요. 이곳의 포토스팟은 실로소, 알파벳을 이용해 만든 조형물 앞입니다. 다들 여기서 사진을 많이 찍는다고 하니 기념사진 남기실 분들은 포토타임 놓치지 말아야겠죠? 이번에는 섬의 동쪽인 센토사 코브라는 지역을 소개해드릴게요. 센토사 코브에는 고급 주택, 레스토랑, 요트 선착장이 있어서 겉보기에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인데요. 실제로도 싱가포르의 부유층들이 거주하는 지역이라고 하네요. 우리나라로 치면 부산의 마린시티 같은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아시아 리조트 센토사 근처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고 코브 빌리지역에서 하차를 하면 되는데요. 센토사 코브는 센토사 섬에서 요트 크루즈를 탑승할 수 있는 선착장이 있는 곳이기도 해요. 최대 20명까지 탈 수 있는 프라이빗 요트를 타고 센토사 섬과 본섬 해안을 돌아보는 코스로 진행되는데요. 마리나 베이 샌즈와 같은 싱가포르의 랜드마크들을 먼 바다에서 바라볼 수 있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요트 탑승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지만 대부분 오후 4시까지 탑승한다고 하니 이용하실 분들은 참고해주세요. 이제 센토사 섬을 뒤로하고 싱가포르 본섬으로 올라가 볼게요. 본섬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관광지는 아무래도 마리나 베이 지역일 텐데요. 싱가포르 하면 떠오르는 많은 랜드마크와 관광지가 이곳에 모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먼저 머라이언 파크는 상반신은 사자, 하반신은 물고기인 머라이언 상이 위치한 곳입니다. 머라이언 상이 시원하게 물줄기를 뿜어내는 모습은 우리에게 많이 익숙하죠. 싱가포르를 방문했다면 한 번쯤은 방문해 사진을 찍는 기념사진 명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머라이언 상을 배경으로 물줄기와의 위치 차이를 이용해서 찍는 재밌는 사진이나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을 배경으로 찍는 기념사진이 SNS에 정말 많으니까요. 여러분들도 방문 전에 미리 이런 포즈로 찍어야지 생각해 놨다가 꼭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머라이언 파크에 갔다면 같이 들러야 할 곳들도 간단하게 소개할게요. 머라이언 상 바로 뒤에 있는 스타벅스가 있는데요.
시원한 커피와 함께 귀여운 머라이언 키링을 판매하고 있어요. 참고로 이 키링은 싱가포르의 모든 스타벅스에서 판매하고 있지만 찾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구하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영상 보시고 잘 기억하셨다가 눈에 보이면 바로 구매하세요. 그리고 공원 바로 뒤에 있는 플러튼 호텔도 방문해 보시는 걸 추천할게요. 우리나라에서는 TVN 드라마 작은 아씨들의 촬영지 중 하나로 최근에 소개된 적이 있는데요. 1928년에 오픈한 싱가포르의 유서 깊은 호텔이자 싱가포르의 역사를 담고 있는 헤리티지 건축물입니다. 특히 호텔 입구에는 싱가포르의 모든 길이 시작되는 도로 원표, 마일 제로 표지가 있어서 이곳의 역사를 느낄 수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명실상부! 싱가포르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은 곳 마리나 베이 샌즈입니다. 3개의 고층 빌딩 위에 거대한 배가 올려진 디자인은 오픈 당시에도 화제였고 지금도 굉장히 유명하죠. 마리나 베이 샌즈의 이 아이코닉한 디자인 탓에 머라이언 파크는 항상 이곳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으려는 관광객으로 가득합니다. 실제로 머라이언 파크 쪽에서 바라보는 뷰가 마리나 베이 샌즈를 감상하기에 가장 좋은 곳이기 때문이겠죠.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의 경우 1박 숙박비가 공식 홈페이지 기준으로 최저가 100만 원을 넘을 정도로 비싸지만 호텔의 명성, 그리고 투숙객만 이용 가능한 옥상의 인피니티 풀 때문에 항상 예약이 어려운 곳이기도 합니다. 마리나 베이 샌즈를 호텔로 많이들 생각하고 계신데요. 사실 이곳은 호텔은 물론 카지노, 컨벤션 센터, 대형 쇼핑몰 등이 함께 있는 거대한 복합시설에 가깝습니다. 꼭 숙박을 하지 않더라도 마리나 베이 샌즈를 즐길 수 있는 방법 소개할게요. 먼저 스카이파크입니다. 마리나 베이 샌즈 옥상의 거대한 배 안에서도 뱃머리 쪽에 자리한 전망대인데요. 인피니티 풀을 가지 않아도 마리나 베이 지역의 전경을 감상할 수 있어서 인기가 많습니다. 호텔 56층에 위치한 전망대에 올라가려면 전용 입구로 들어가야 하는데요. 타워 3 입구 바깥쪽 샌즈 스카이파크로 내려가면 티켓 매표소와 연결됩니다. 이용 시간은 피크타임과 오프 피크타임 두 종류인데요. 피크타임은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오프 피크타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입니다. 하나투어 홈페이지 기준으로 피크타임 티켓의 가격은 약 3만 원대고요. 이 시간대에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먼저 티켓을 구입하신 이후에 방문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마리나 베이 샌즈를 즐기는 두 번째 방법, 바로 대형 쇼핑몰인 샵스입니다. 일단 쇼핑몰 내부에 인공운하가 있을 정도로 그 규모가 정말 큰데요. 심지어 이 운하 위를 보트를 타고 돌아볼 수 있는 투어도 운영을 하고 있을 정도였어요. 또한 각종 명품, 로컬 브랜드는 물론 레스토랑들이 입점해 있어서 지루하지 않게 구경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특히 물 위에 떠있는 특별 매장들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인기 있는 브랜드인 루이비통과 애플 스토어가 이 특별 매장을 하고 하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싱가포르를 대표하는 또 하나의 랜드마크, 바로 거대 열대정원 가든스 바이 더 베이입니다. 싱가포르를 정원의 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의 일부로 조성된 가든스 바이 더 베이는 사실 정원이라기보다는 대형 식물 테마파크에 가까운데요. 실제로 방문해보면 식물을 주제로 이렇게까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규모가 정말 압도적이었습니다. 전체 넓이가 약 30만 평으로 우리나라 에버랜드와 비슷할 정도로 넓어서 전부 둘러보려면 꽤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해요. 이 중에서 꼭 놓치지 말아야 할 시설 3가지만 대표로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가든스 바이 더 베이를 대표하는 이미지이자 마리나 베이 샌즈, 머라이언과 함께 싱가포르의 랜드마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징적인 건축물 슈퍼트리입니다. 굳이 밖에서도 보일 정도로 거대한 규모를 자랑하는 슈퍼트리는 최대 50m에 달하는 높이를 자랑합니다. 가장 높은 나무에 위치한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마리나 베이의 시원한 전망이 정말 일품이고요. 3개의 나무 중 2개의 나무를 연결하는 128m 길이의 산책로인 OCBC 스카이웨이는 새의 눈높이라고 알려진 지상 22m 높이에 조성되어 있어서 이곳을 걷다 보면 마치 한 마리의 새가 돼서 싱가포르를 날아다니는 것 같은 기분을 느낄 수 있어요. 슈퍼트리의 진가가 발휘되는 순간은 아무래도 주변이 어두워지는 밤 시간일 텐데요. 나무의 불빛이 환하게 점등되면서 미래 도시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 때쯤 빛과 소리를 이용한 라이트 앤 사운드 쇼, 우리에게는 슈퍼트리 쇼로 잘 알려진 공연이 시작됩니다. 약 15분 정도 진행되는 쇼를 본 느낌이요,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이번에는 2015년 세계 최대의 유리 온실로 기네스북에 등재된 플라워돔을 소개할게요. 전체 넓이가 약 1.3헥타르로 축구장 1.5배 정도 되는 넓은 온실의 플라워돔은
가든 스바이더 베이에 있는 3개의 온실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지중해, 남아프리카, 캘리포니아, 스페인, 이탈리아 등 아열대 기후, 즉 고온다습한 싱가포르의 기후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건조한 지역의 식물들을 볼 수 있어 신기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소설 어린 왕자에 나오는 걸로 잘 알려진 바오밥 나무, 3000년 된 올리브 나무가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곳은 세계 최대 규모의 인공 폭포가 있는 클라우드 포레스트입니다. 총 35m의 인공산, 인공 폭포가 있는 이곳은 그 분위기가 영화 아바타에 나오는 배경과 굉장히 유사한데요. 그래서인지 24년 1월까지 영화 아바타와 협업해 해당 영화의 테마를 체험할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인공산 정상에 올라가 산을 끼고 둥글게 내려오는 트레킹 체험도 가능하고요. 인공산 사이에 놓인 구름다리도 인기가 많습니다. 산속 숲과 온실 외부의 빌딩 숲뷰가 교차해서 정말 멋있었어요. 지금부터는 싱가포르 시내 지역 중에 가볼 만한 곳을 추천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다양한 민족이 살고 있는 싱가포르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지역들인데요. 바로 차이나타운, 아랍스트리트, 하지레인, 리틀 인디아입니다.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중국계, 말레이계, 인도계 등 동일한 민족과 문화권의 사람들이 일정한 크기의 권역을 이루어 살던 것이 해당 지역의 이름으로 굳어져 현재까지도 사용되고 있어요. 차이나타운과 리틀 인디아의 경우 MRT역의 이름으로도 사용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실제로 가보면 정말 그 나라에 와 있다는 착각이 들 정도로 주변 건물과 거리의 특색이 일반적인 싱가포르의 분위기와는 많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특히나 차이나타운부터 리틀 인디아까지의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아서 한 번에 다 돌아보게 되면 짧은 아시아 여행을 한 것 같다는 기분도 들더라고요. 싱가포르의 나이트라이프를 즐길 수 있는 곳인 클라키도 놓칠 수 없는 시내 관광 포인트죠. 이곳에는 각종 레스토랑과 펍이 밀집해 있어서 평일과 주말 가릴 것 없이 언제나 북적거리는 걸로 유명해요. 강변을 바라보며 분위기 있는 바에서 맥주를 마시기 딱 좋은 곳인데 다른 지역에 비해 물가가 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이곳에서의 일정을 계획하신다면 어느 정도 예산을 준비하고 방문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또 싱가포르의 명물인 리버 크루즈가 바로 이 클라키에서 출발하는데요. 클라키 센트럴에 위치한 선착장에서부터 보트키, 마리나 베이까지의 코스로 운영하는 유람선입니다. 시간대를 잘 맞춰 탑승하면 마리나 베이 샌즈의 레이저 쇼인 스펙트라 쇼를 선상에서 구경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지금부터는 조금 멀리 싱가포르 북부의 만다이 야생동물 보호구역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오아시아 리조트 센토사에서는 약 1시간 30분 거리로 다소 거리가 있는 편이고요. MRT 노스사우스 라인 카티브역에서 하차해 15분에 한 대씩 운영되는 셔틀버스를 타고 이동하실 수도 있고, 인원이 많은 경우에는 그랩 앱을 통해 택시를 불러 이동하는 방법도 많이들 고려하십니다. 택시는 특히 아동이나 어르신과 함께하는 가족여행 시 좀 더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지만 센토사에서 만다이까지의 택시 요금은 우리나라 돈으로 약 5만 원대로 다소 높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제가 가족여행의 경우를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바로 이곳이 싱가포르 동물원, 나이트 사파리, 버드 파라다이스, 리버 원더스까지 총 4개의 체험형 동물 보호시설이 모여있는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싱가포르에 가족여행을 갔다 만다이의 시설 중 한 곳 이상은 반드시 방문하시게 될 거예요.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거든요. 시간 관계상 4개의 시설 중 2곳인 버드 파라다이스와 리버 원더스를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버드 파라다이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새를 테마로 한 시설인데요. 총 넓이 17만 제곱미터의 부지에 400여 종 3,500마리의 조류가 서식 중이라고 해요. 가장 유명하고 반응이 좋은 곳은 펭귄 코브, 펭귄 수족관입니다. 원통용 수족관을 아래부터 위까지 올라가면서 볼 수 있는 구조고요. 관람을 마친 후에는 펭귄과 관련된 여러 굿즈를 살 수 있어서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특히 펭귄 바오라는 펭귄 모양의 찐빵이 유명하니까요. 하나씩 꼭 드셔보시길 바랄게요. 야외 공연장에서는 새를 이용한 쇼, 윙즈 오브 더 월드를 볼 수 있어요. 버드 파라다이스의 상징인 앵무새와 홍학 등 다양한 새무리와 조련사의 호흡을 보는 게 아주 재밌었습니다. 두 번째 시설은 바로 리버 원더스입니다. 미시시피강, 나일강, 양쯔강, 아마존강 등 세계 주요 강의 환경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곳으로, 특히 이곳의 아쿠아리움은 민물 수족관이라 바다의 모습을 재현한 일반적인 아쿠아리움과는 느낌이 살짝 다르더라고요. 메콩강 자이언트 메기, 민물 거대 가오리 등
강에 서식하는 개체들을 볼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리버 원더스의 최고 인기 스타는 자이언트 판다 포레스트에 있는 판다 카이카이와 지아지아입니다. 판다는 왜 이렇게 귀여운 걸까요? 우리나라의 푸바오도 그랬지만 이 두 녀석을 보기 위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리더라고요. 슈퍼스타가 머무르는 곳인 만큼 이곳에서의 소란스러운 행위나 플래시 터트리기 등이 금지되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리버 원더스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즐길거리 하나 더 소개해드릴게요. 바로 아마존 리버 퀘스트입니다. 우리나라 에버랜드의 아마존 익스프레스와 비슷한 시설인데요. 그러고 보니 이름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조금 다른 점은 보트를 타고 이동하면서 즐기는 사파리라는 점인데요. 이동하면서 리버 원더스의 여러 동물들을 관람할 수 있고 코스 막판에는 약간의 스릴도 있답니다. 리버 원더스 입장료와는 별개로 추가 요금이 발생하는데요. 현장에서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구매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지금까지 싱가포르 관광지 즐길거리 폴더를 함께 열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싱가포르 맛집에 대한 폴더를 함께 열어볼게요. 그럼